자, 일단 요 2번은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힌트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은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런 문장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특히 분수함수에 대해서. 수투에서는 보통 분수함수가 나오죠. 자, fx가 2차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그치? 요 a가 1이든 a가 2든 a가 3이든 간에 얘가 항상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이제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를 그냥 넣는 거잖아. 그치? 근데 a를 넣었을 때 얘는 언제 문제가 발생해요? 누가? 그렇지. 분모가 0이 될 때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분모를 fx로 묶어주면 fx-kx 플러스 2가 되는데 그치? 얘는 지금 완전제곱식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양수예요. 붕 떠있는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건 0이 안 돼. 알겠어? 그럼 얘만 0이 안 되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분모를 0이 안 되게 만듭니다. 이거요. 돼요? 갈게요. 이게 뭐 차수가 높은 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0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D가 음수면 돼요. 그죠? 아니면 그래프를 붕 띄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되고 있어요? 갈게요.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음수여야 돼요. 가자. 마이너스 12K 플러스 8K 36 마이너스 48 자, K 값이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 있으면 얘가 0이 안 돼. 뭘 갖다 집어넣어도. 되세요? 그럼 요건 이제 K 값이 마이너스랑 6 사이에 있으면 모든 실수 A 값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모가 0이어도 극한값 존재할 때 있지 않아? 분자도 0. 맞아요. 얘가 0이 돼도 이 위에서 분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탁탁 지워주는 0분의 0 꼴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x에 몇을 넣어야 분자가 0이 돼? 그럼 여기도 0 넣었을 때 0 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0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것만. 여기 0을 넣어. 요게 0 될 때 과연 제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K 몇이에요? 6. 자, K에 6 넣고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fx 이거 쓴 거야. 그 다음에 K가 6이면 요거 우리 여기다 계산 놓은 거니까 K가 6이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거 12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뭐만 남아요? x제곱만 남아요.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생겼니? x제곱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0 넣으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K가 6일 때도 존재를 해. 이렇게만 풀면 문제가 틀리는 거야. 자, 이렇게 풀시는 거고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8개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마다 얘가 0인 상황이랑 0이 아닌 상황을 따로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0인 상황을 문제에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분모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A가 몇일 때 우리는 이 식을 의심해 봐야 돼요? 1대. 됐어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예요. 작년 구모 문제입니다. 나연 이해돼?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잘 안 돼. 요런 문제들이. 자, 3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고! A랑 C는 양수가 되게 B는 음수가 되게 정적분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는 실수야, 실수. 문제 낸 사람이. 야, A, C랑 B랑 같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인 거잖아, 그냥. 이해 안 돼요? 곡선에서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곡선이 위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왼쪽 오른쪽 요 A랑 C는 면적으로 나오는 거고, 곡선 빼기 직선 dx니까 직선이 위에 있는 이 면적 B는 음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0일 거 아니야. 그럼 곡선에서 직선 빼면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2x 그 다음에 3분의 8인가? 그쵸? 왜요? 빼야 되는데? 내가 곡선식을 잘못 짜거든? 아닌데? 맞는데? 3분의 6, 3분의 8. 이 식이 구려서 이게 교점 찾는 식이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식이 구려가지고 얘는 여기 K라고 줬네. 0부터 K까지 접근하는 거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못 풀면 안녕. 자, 그럼 K 넣고 K로 묶으면서 세배해 볼게. 인수분해도 개 깔끔하죠? 근데 K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3분의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4번은 B-A를 구하래. 그럼 B가 양수가 되도록 A가 음수가 되도록 적분을 하란 얘기예요. 해보세요. 물론 이제 함수 식은 좀 찾아야 되니까 약간의 작업은 필요하겠지. 4번 해보세요. 어떻게 정적분을 해야 B-A를 얻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자, fx 찾는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요 3명인데도 fx 찾는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fx의 세팅을 출발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출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 1, 2는 알고 있지만 이쪽 절편을 모르니까 x-p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f'0 힌트를 사용을 하는 거지. 자, f'x는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자, 여기에 0을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2p p 플러스 2 요게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러면 3p는 마이너스 9여서 p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럼 fx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피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3, 어쩌고거든. 이제 피좌표를 왜 찾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최종 힌트를 보셔야 되는데, 최종 문제에서 원하는 거, 문제에서 B-A를 계산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오른쪽 영역은 양수로 튀어나오고 왼쪽 영역은 음수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위쪽에 있는 이 B 부분이 양수로 도출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직선 마이너스 곡선을 하셔야 돼요. 이 직선을 찾아야 되니까 피좌표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3 넣으시면
12네요. 그죠? 그럼 이 OP 직선은 3분의 12. 기울기 4짜리 원점 지나는 직선. 이게 4x고요. 곡선은 이거예요. 이게 B-A라고. 되죠? B가 양수가 되도록 곡선에서 직선을 빼는 거지. 아니,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지. 자, 곡선식 적분해야 되니까 요거 이쁘게 쓸게.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마이너스 x 3성 적분, 그 다음에 플러스 7x니까 11x 적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적분. 여기에다 0부터 3까지 넣으시면 되죠. 됐죠? 자, 그럼 4로 통분해야 되는데 이거 198이고 이거 72로 올라오죠. 됐죠? 그럼 이게 153인가 봐. (5번) 됐어? 충분히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3번, 4번에서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작년에 3모, 6모에서 다 이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런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9모나 11월 쪽으로 가면 이 번호가 문제가 12번, 11번 정도로 조금 땡겨집니다. 왜냐면 범위가 살짝 늘어나다 보니까. 범위가 늘어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자, 넘겨서 5번 볼게요. 우리 6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5번은 일단 여러분들 fx 꼭 써보시고요. a는 2b라는 것도 이제 면적 a랑 2b가 어딘지 잘 표현해 보는 거야. 꼭. fx 그리는 거 1도 아니야. 이거 못 그리면 집에 가야 돼.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상수 k에 대하여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뭐 쭉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 하고 b라 하고 뭐 이런 문장이 있고요. a는 2b일 때 k 값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구하는 거예요. x의 위치. 면적을 이용해서 이 정적 분식을 잘 써내면 되겠지. 가볼게요. 자, 두 식을 바라보시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달라요. 자,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래프의 모양과 굴곡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상수항은 y절편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1차항의 개수는 축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럼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축이 1이야. 2a 분의 마이너스 b 다 아시죠? 근데 둘 다 y절편이 몇이에요? 6이에요. 그지? 근데 이제 왼쪽에다가 꼭지점의 좌표, 즉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7을 지날 거야. 그 이유는 뭘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기가 한 칸, 한 칸 떨어져서 6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되세요? 물론 여러분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해놓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만큼 완전 제곱식으로 묶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밖으로 꺼내가지고 아 이거 1,7이 꼭지점이구나 하고 찾아서 풀어도 되는데 이건 니들이 할 줄 아니까. 알겠어요? 전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얘를 도형처럼 느끼는 방법. 괜찮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 fx랑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자, 여기 A예요. 그 다음에 fx랑 x는 k랑 q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 근데 r은 어디냐면 x는 k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근데 x는 k를 그려야 되는데 k가 4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뭔가 좀 오른쪽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래도 확신이 없어. 여길지 좀 확신이 없으면 요 q를 살짝 구해보면 돼. 알겠어? 오른쪽에 그려지는 이 함수의 x절편 살짝 계산해보면 된다고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요거 2점 몇이니까 1 더하면 몇이에요? 3점 몇. 그럼 x는 k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가 r. 그럼 b는 어디야? 여기야. 이 문제에서 a는 2b라고 준 거야. 됐어요? a는 몇 b라고? 2b. 야, 그럼 절반하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자, bb. 면적이 어때요? 같죠? 끝. 되세요? 되세요? 두 함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2차 함수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는 거죠. 끝. 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얘는 양수로 도출되고 얘는 음수로 도출되니까 0. 됐죠? 끝. 자, 마이너스 3 곱해주고 k로 묶으면 k 값은 0, 마이너스 3, 6 나오는데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6이에요. 됐죠? 자, 이게 5번이었고요. 맞죠? 6번. 요거 풀고 쉴 거야. 6번 풀고 쉬기로 했잖아. 왜냐면 주제가 똑같아. b-a가 이번에 0이 아니고 3분의 1에. 그대로 해봐, 빨리. 빨리! 맞춰! 맞추란 말이야. 아니, 이거 뭐 풀 것도 없어. b-a가 3분의 1에 b-2 나오려면 어떻게 적분해야 돼? 일단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고. 이게 양수로 나오고 이게 음수로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곡선에서 직선 빼야 될 거 아니야. 끝. 여기서 저거 빼. 됐죠? 끝이에요. 계산. 4 내려오고 2 내려오고 2 내려오고 또 x 달리고 여기 0하고 2 넣으면 16, 16, 1 4, 4, 1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2m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4 0은 안 넣어도 되고 그럼 2m은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6번, 4번, 3번 다 같은 주제 쉬자. 5시 15분까지 쉬세요. 자, A, B, B식 1위를 주고요. A, D, C, D의 곱을 줬어요. 그리고 B, A, C 60도 줬고 S2랑 S1의 비율을 줬는데 S2는 ACD 삼각형이고 S1은 ABC 삼각형이래. 힌트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사인 ADC분의 R 구하면 되는 거야. 가볼게. 이거는 문제 시작하자마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체가 밝혀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일단 요 AC를 알아내야 돼. 이해되죠? 자, AC의 대변은, 그러니까 B의 대변을 우리가 B라고 쓰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3분의 파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B제곱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13은 B제곱 플러스 9에 찌꺼기를 빼고, 그죠?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B제곱 마이너스 3B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가 깰끔 B는 음수일 수 없으니까 4예요. 자, 그럼 요거 4입니다. 그럼 S1 끝.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됐죠? 3루트 3. 자, 그 다음에 이제 S2를 해야 되는데, 얘 곱하기 사인 해주면, 이거 세타라고 쓸게. 이게 S2란 말이야. AD, CD. 근데 이제 줬죠, AD, CD를. 그래서 S2가 2분의 9 사인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걸 구하라고 이제 관계를 준 것 같아. S2는 뭐? 6분의 5S1. 근데 S1을 여기 3분의 루트 3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2 곱하고 9로 나눠서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9분의 5 루트 3. 자, 그럼 요거 끝. 그 다음에 R 구해와야 되지. R은 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겠네. 2R은 사인분의 4. 요렇게. 그럼 5루트 3분의 18이네? 됐어요? 끝. 자, 계산하면 75분의 99, 81. 자, 3 떼고 25분의 54. 답 있나요? 있다. 1번이야. 됐죠? 의외로 별거 없었어요. 요 힌트를 좀 잘 감아서 S2 표현을 생각해야 되고, S1은 문제에서 처음에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 찾는 건 뭐 당연히 사인 법칙. 됐죠? 도형 성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 맞추셔야 돼요. 화이팅이고. 자, 이제 8번인데요. 8번은 여러분 간만에 3차 함수 개형 가지고 풀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 뒤쪽 번호를 안 보다 보니까 수투 문제들이 좀 적은데요. 이거 여러분들 사실 수학 1보다 살짝 더 강하시거든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이게 지금 왼쪽 게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측하고 가야 돼. 물론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겠지만 문제가 보통 이걸로 많이 나오죠. 얘네들은 쉽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힌트 자체도 보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프가 굴곡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여기에다가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섞여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까지 쭉 증가하도록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잡아보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어딜까? 0은 어딜까? 0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해야 된다며. 왼쪽에다 이거 그릴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딜까? 그 다음에 0에서 잘려야 되니까 0은 어딜까? 근데 0부터 2함수 시작해. 0부터 2함수 시작해야 되니까 0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뭐 그림까지는 그리더라도 최종 답 도출하기는 좀 힘들 수 있으나, 자, 그림에서 힌트 도출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를 그릴 건데,
왼쪽에다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를 그릴 거고, 자, 오른쪽에다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이 두 함수식의 특징적인 것은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인 것도 그런데 둘 다 상수항이 없죠. 그럼 원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저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음수인 쪽에다가 함수 요거를 그릴 거잖아.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0은 어디서 끝나야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무한까지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0이 이런 데서 끝나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여기서부터 0까지 감소하는 구간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0은 여기거나 아니면 더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힌트 먼저 적용시켜 볼게요. 자, 도함수. 갑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요. 극소니까. 자, 위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어서 b는 2a-1이야. 됐죠? 그 다음에 또 힌트를 좀 억지로 얻어내면 여기 찾아서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0이 오른쪽에 가면 안 된다 그랬지. 0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a-1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0 되는 곳을 찾는 거야. 이게 찾아져요.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에요. 0이 이제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또는 같아야 돼요.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0이어도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해했지? 그래서 일단 a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를 첫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얻어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0부터는 이제 뭘 그릴 거야?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알겠어? 그럼 일단 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많은 3차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0이 어디여야 되게? 이런 곳. 그렇죠? 물론 여기여도 돼요. 알겠어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이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계속 증가하잖아. 근데 문제는 좀 부드럽게 이어지긴 해야 돼. 왜냐면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었을 때 둘의 값이 같지. 그러면은 기울기의 좌우극한이 같다는 얘기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뾰족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끝났으면 여기서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이 샥 돼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런 거야 둘째 치고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 자, 얘가 도함수지. 그치? 그럼 있잖아. 그냥 이 상황이 안 나오는 방법도 있어.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없는 거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겨? 어이구 잘해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죠. 이때는 x는 0이 어디여도 이걸 떼다 갖다 붙였을 때 계속 증가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래프가 튕기거나 떠있게 누가? 도함수가 양수가 되게. 이 원래 함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도함수를 양수로 만드는 게 정석이죠. 그럼 이 판별식이 중근 또는 허근이어야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얘가 중근 또는 허근이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일변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b에다가 2a-1 넣어주면요. 같아요. 그럼 이걸 풀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밑에 보기 봐봐요. 이상하죠?
이거 근해공식 한번 쓰라는 얘기거든. 자, 사이 쓸게. 어차피 두근 찾아서 쓰면 되잖아. 이거 사이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얘들아,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나 지금 별거 안 했거든. 그냥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요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도함수를 양수로 만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갑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16 플러스 4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 만약에 a 값이 이렇지가 않아. 근이 있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그때는 0이 이런 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는 쭉 증가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얘가 좀 어려울 겁니다. 보세요. 두근이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A값 범위는 이거의 반대고, 그 다음에 B는 요거로 바꿀게. 얘는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돼, 이거는. 당연히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근의 합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가 정확히 0이어도 돼,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도 양수해야 돼서 A 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가 나와요. 그럼 요거랑 연립하면 서인아, 이거 듣고 가면 되지? 끝났어. 여기에요. 됐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건데, 일단 B는 2A-1이었으니까 요 A랑 더해서 3A-1이고,
최대값은 쉽다. 최대값은 지금 A의 최대값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넣으시면 되고요. 2분의 3-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 최소값은 A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왜 왼쪽이 안 되냐면 지금 이 참수의 축이 x는 마이너스 a인데 지금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a는 양수다가 한번 나와야 돼서 요거 연립하다 보면 이 부분이 지워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5야. 근데 지금 최대값은 맞았는데 최소값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를 틀렸네요. 여기 4b가 아닙니다. 미안해. 여기 2a-1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넣으면 최소값이 나와. 아니, 얘를 넣으면 최소값이 나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죠. 이런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로 바뀌면 돼서 괜찮아.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 루트 2. 빼는 거구나.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3 루트 2. 그럼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됐어요? 근데 내일 이런 걸 맞춰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점점.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9번까지 풀고 갈게요. 9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에서 준 힌트들로 알고 있는 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각들 표현해 보시고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번도 문제의 시작은 정해져 있어. 아마 보조선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고! 이게 지금 뭐냐면 A, B 주고 B, C를 줬어요. 그리고 이게 아닌데? 8번이지. B, C를 주고 C, D를 줬어. 9번이지. (3이) 이 끼행각 주면 참 좋겠잖아요. 마침 주지 않았습니까? B, C, D를 줬습니다. 여기요. 자, 그 다음에 DAB가 둔각이래. 이걸 왜 줬을까? 아마 코사인 사인의 부호 판단을 하라고 준 걸 거야. 둔각. 자, 그 다음에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 여기요. A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E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예반지름이랑 예반지름이 일단 2배 차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지름도 마찬가지지만
자, P1, P2 대 Q1, Q2가 3대 5 루트 2. 자, 이거 어떻게 쓸지 생각해 봐야 되고, A, B, D의 넓이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AB 플러스 AD 값 구하러 가는 거야. BD야? AD. 자, AB, AD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네요. 자, 일단 XY로 놓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일단 X 플러스 Y니까 여러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나 XY를 찾으려고 노력하셔도 되고, 걔는 코사인 법칙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스타트를 해볼게. 처음에 힌트를 이만큼 읽으면 시작하고 싶은 변이 있어요. 어디에요? BD예요, BD. 그죠? 이런 식으로 SAS가 밝혀진 거잖아요. 자, BD 제곱은 4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 3 코사인 세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럼 13 플러스 4니까 17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스타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우리는 P1, P2 대 Q1, Q2도 써야 된단 말이지. 근데 P1, P2는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고요. 그 다음 Q1, Q2는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정체는 다 이 외접원의 삼각형이고, 이 외접원의 삼각형이니까 이 R과 ER을 이용해서 뭔가 변의 B를 써내라는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럼 난 여기 사인 값이 필요하고요. 여기 사인 값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 사인 값이야 뭐 끝이지. 1 빼기 9분의 1, 9분의 8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 외접원 반지름을 ER이라고 하면, 얘 외접원 반지름은 R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배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4R은 사인 세타분의 Q1, Q2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얘분의 Q1, Q2가 이 외접원 반지름이랑 연관이 있을 거잖아. 이 R. 원래 보통 R이라고 쓰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가 2R이라고 쓴 거죠. 이해되고 있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힌트를 사용해야 되거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요. 이쪽 값 제가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P1, P2는 R의 2배. 그럼 P1, P2가 2R 사인 세타. 근데 문제에서 얘랑 3대 5 루트 2라 그랬으니까 2R 사인 세타 대 4R 3분의 2 루트 2가 3대 5 루트 2요. 되고 있어요? 계산해 봅시다. 자, R 때도 되고, E 때도 되고, 5 루트 2 사인 세타는 3 지워질 거니까 4 루트 2. 사인 세타 굉장히 이뻐요. 사인 세타 5분의 4.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4랑 5분의 3이랑 친구인 거 알죠? 됐어요? 오케이. 뭐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럼 사인 세타 찾았으니까 이번에 뭐 할 수 있냐면, 봐봐. 삼각형 ABD의 넓이 이용 안 했잖아요. 자, ABD의 넓이는 일면적인 거니까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거든.
근데 사인 세타 위에서 구해놨죠. 이게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 y는 5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x 플러스 y 구해야 되는데 x, y 하나 구했어.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j 코사인 법칙 한번 쓸 거야. 코사인 법칙 한번 쓸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2xy 코사인을 하면 이게 17이죠. 되세요? 위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갚는 거야. 여기 와야 되는 게 코사인 세타니까 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xy가 5였으니까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입니다. 됐나요? 이제 문제 끝이야. x 플러스 y 구해볼게. 제곱으로. 얘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잖아? 자, 이거 11이고, 이거 5였으니까 21. 그럼 얘는 루트 21.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 1번이고, 순서를 좀 잡아줄게. 자, 맨 처음엔 당연히 BD. BD를 찾고 났더니 뭐 할 수 있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요거. 근데 그러려면 xy가 필요한데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이용해야 돼서 여기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어. 여기야. 알겠어요? 여기다가는 필기할 때 이렇게 좀 필기하셔야 돼. CQ1, Q2 반지름을 2R로 쓴 거고, AP1, P2 반지름을 R로 쓴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13번 모음 전까지는 문제들이 되게 할만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출 분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요 난이도를 포기하시면 2등급은 안 나와. 자, 요 난이도까지 우리 11월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이잖아, 얘들아. 집에 가서 바로 그냥 덮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 7, 8번 모음 30개, 90번 모음 30개, 11번 모음 12번 모음 15개씩 하고 지금 13번 모음 9번까지 했거든? 되게 많은 이론들이랑 문제풀이 방법들을 배웠어요. 거의 수원수투 전체 다 한 거야, 그지? 적분 쪽만 조금 덜 한 것 같고. 요거 풀어보고 내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오면 돼. 알겠어? 우리 목표 원점수 몇 점이라 그랬어? 72. 알겠죠? 저기 번호 한 번만 더. 몇 번 풀어야 돼. 요렇게 먼저 맞추고 30분이고 52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서 2개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마 29번이 풀릴 거야.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요 문제 난이도 지금 우리가 푼 문제 난이도들이에요. 13번도 어려운 거 있고 쉬운 거 있었잖아. 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야. 자, 요거 3개 굉장히 풀만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얘네들 번호 모음을 못 봤지만 이 20번은 얘네들이랑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맞출 만한 문제들이 이렇게 5개랑 2개에서 4점짜리 7개예요. 아직 여기는 어려워. 아직 요건 어려워요. 알겠니? 밑줄 큰 것 중에서 5개 맞추시면 72예요. 근데 이게 목표인 거지. 최대한 도달해 오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다가 여기서 5문제. 됐죠?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 자, 보고 금요일 날은 마펠 시너지 들고 오면 돼, 확통.